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고 나갈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도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나쁘게만 보시고 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나갈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주신 한정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독사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붕어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다. 왜냐하면 고독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고독사가 어떤 말인지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자, 고독사. 가족이나 사회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발견되는 죽음.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사회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생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제 죽었는데 한참 뒤에 발견되는 거야. 사실 이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나도 혼자 살다가 저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어서 어? 어? 나중에 발견됐을 때 뭐 백고라 되고, 어? 아니면 한창 썩어서 발견되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어떻게든,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각종 질병이나 뭐 사고 등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이제 생을 끝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별로 듣는 것을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음, 뭐 고독사의 원인은 간단하죠. 뭐 1인 가구 증가하는 거. 일단 고독사의 원인부터 얘기해 볼까요? 고독사의 원인. 1인 가구 증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뭐 1인 가구 중에서 뭐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독거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혼자서 이제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정말 엄청 많습니다. 서울은 쪽방촌에 가보면 다 어르신분들이에요. 어르신분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나이 들어서 고독사 당하는 거는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병사해서 돌아가셨구나, 뭐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인 가구 증가하는 게 뭘로 연결됐냐면 바로 청년 고독사 증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수도권에서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청년 고독사. 나이 든 사람이 고독사하는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청년은 지금 서울 쪽에 이게 몰려 있어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고독사, 청년 고독사 나온 게 다 서울이었어요. 서울이 이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지방도 고독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방도 고독사가 있는데, 지방은 대체로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홀로 사시는 분들 이고, 수도권은
이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줄어든다기보단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듣기 싫은 얘기이기도 하고 왜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또 현실 얘기를 또 하는 유튜버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상경합니다. 상경하는 걸 말릴 수가 없죠. 왜냐 뭐 지방에서 일자리 갖고 살면 뭐 좋겠지만 지방에 일자리가 마땅히 없으니까 월등하게 많습니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객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살아남냐는 거죠. 그 비싼 물가와 비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고 버디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부푼 꿈을 안고 서울까지 입성했지만 너무나도 높은 그런 현실과 그리고 서울을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서울에 정착하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커요. 안타깝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에,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떻게 서울에서 좀 열심히 살려고 왔는데,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직장 잘리고 어쩌고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방세까지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청년고도사의 대부분 보면 방세가 밀려 있어요. 방세, 월세가 밀려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되는 거냐 하면 청년고도사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집주인이 방세 밀려가지고 방세나 전기세 밀려가지고 따지려고 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마스터키를 열어보니까 이제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발견된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이 뭐 월세 내는 거 아니면 그 주거지에 갈 일이 없어요. 카폰이 안 그렇습니까? 원룸 주인이 월세만 따박 따내면 여기 올 일이 없어. 근데 월세를 안 내니까 뭐 하루 이틀 뭐 늦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 밀리니까 따지러 가야겠다. 아 따지러 가야겠다. 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안 열리고 냄새가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사람 산 냄새가 아닌 거야. 근데 인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겠죠. 그래서 마스터키 가져와가지고 문을 따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 발견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회가 늘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게. 제가 그래서 서울 땅에 가는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다 서울 가가지고 정착하고 뭐 일자리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청년들이 관거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카퍼니도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정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서울 와가지고 다 정착합니까? 다 잘 삽니까? 아니거든요. 더 힘들어요. 왜냐 서울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안 나올 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사람이 병사하는 건 아예 뉴스에 안 나와요. 자살하는 것도 뉴스에 안 나옵니다. 왜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충격받지 않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냥 토픽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기수 나온다고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기자들도 굳이 읽어가지고 기사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 난으로 인한 가정 파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보통 청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1번 케이스가 맞고, 자 2번은 뭐냐 하면 청년이라기보다는 중장년. 네, 중장년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전에 KBS에서 한 그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생각 외로 그 고독사 하신 분들이 한 60%가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중장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다가 혼자 살다가 스스리 어떻게 좀 최후를 맞이했냐? 뭐 사업하는 거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빚 쌓여가지고 도저히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자식들 그 와이프 쪽에 다 보내고 자기는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고독사태게 많이 벌어졌냐 하면 이게 나이 들면 재기하기 힘들어요. 무서운 게 보통 자 이건 중장년 고독사 이게 그러니까 딱 갈리죠. 저도 고독사 다큐멘터리 안 본 게 아니라 다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내 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도 안 보고 싶지만 사실 이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 다룰까 말까를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독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내가 한 3년 전에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진짜 초창기 때. 근데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고독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이걸 이제 간단히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근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 하면 무조건 나쁘게 봤어요. 얘기만 꺼내도 나쁘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것도 지운 적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 감추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제가 그때 다큐멘터리 보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면 집에 흔적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나이 드신 50대 분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유품 정리하는데 그 유품 정리사가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술병이 쫙 널려 있어요. 네. 술병이 쫙 널려 있어. 어딜 가든 술병이 다 있어. 술병이 막 이렇게 방 안에 기다랗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적. 왜 여러분 남자분들 자취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왜 담배째 그 왜 페트병에다 이제 물 부어놓고 거기에 담배째로 쓰잖아요. 거기 담가놓고 그 흔적이 있고 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외롭다. 이 사람 정말 외롭나 보네.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 왜 이 메모 같은 데 보면 딸아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적어요. 딸 너무 보고 싶다. 이젠 시집갈 때 됐구나 가면서 보니까 지갑에 딸아이 사진이 있더라고. 가족 사진. 머리맡에. 가족을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뒤벼보니까 이력서도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력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좀 좌절이 되었겠죠. 몸도 안 좋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인수할 거냐 하니까 놀랬던 게 뭐냐 하면 가족들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시신 포기각서를 적는 거예요. 인수 포기각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보통 죽으면 슬프고 울려야 되잖아. 근데 아무 감정이 안 느껴져. 안 본 지 꽤 되고 잊고 살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빚만 주고 간 사람인데 우리 이거 뭐 시신 뭐 인수해가지고 화장하고 뭐 장례 처리할 돈이 없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쓰고 바로 나가는 거야. 난 그게 더 잔인했어. 그냥 혼자 죽는 것보다 고독사 발견되는 거, 난 그거 진짜 실제로 나왔던 거거든.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마.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그 와이프
하고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3명이 왔어. 왔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접는 거예요. 지신 포기가 왔으면. 아버지 안 보고 싶은 생각하니까 그냥 나 아버지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잊고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뭐 시신을 걷어가지고 장례 수습하고 뭐 화장할 돈이 없습니다. 덤덤하게. 내가 그거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돈 없으면 가족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는구나. 그게 난 더 잔인했어요. 뭐 고도사 발견되는 것보다 그 이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개인주의야. 1인 가구 증가하니까 당연히 개인주의가 되죠. 왜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서로의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네,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서로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슬프다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 어차피 죽으면 어차피 뭐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난 죽고 나서 막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은 없어요. 별로 안 무서워. 난 그건 안 무서워. 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돈 없으면 사람씩 못 받는구나. 자, 개인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잘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난단 말이에요. 연락도 잘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그냥 아예 그냥 뭐 사람들하고 어떤 뭐 접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심해진단 말이야. 특히 사람들끼리도 뭐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사람 만나기 힘들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 때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사 직전에 누군가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아무도 나의 전화를 안 받고 연락해도 반가울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연락을 안 했겠죠. 못 했겠죠. 내가 연락했을 때 과연 반가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보면 구독사 현장 가가 휴대폰 나오잖아. 보면 통화 내역 보면 없어요. 누구랑 전화 통화하고 뭐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문자 내용이 없어. 카카오톡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제 유품 정리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굉장히 외로웠구나. 뭐 한 달 동안 누구랑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통화 내역 자체가 없네. 문자도 보니까 그냥 뭐 보험회사 광고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옆에 누가 죽어도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왜 고독사가 왜 발견될까? 이건 도시잖아요. 도시고 그 집에 보면 원룸 같은 데 보면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 살고 있어도 여러분 솔직하게 있잖아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 옆에 누가 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관심 안 가지잖아요.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내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괜히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관심 안 가지잖아요. 원룸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뭐 빌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옛날처럼 뭐 정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크게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뭐 대처법. 솔직히 말해서 대처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자,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상 고독사는 막을 수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한정관님 좀 죄송합니다. 1인 가구 늘어난 이상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독사의 대부분이 1인 가구 기초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걸 기초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1인 가구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인 가구 하면서 혼자 살고 서울에 입성하지만 정착 못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예요. 정착 못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봉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 사는 것도 혼자 산다고 해서 다 고독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독사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슬퍼하기보단 무덤덤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한다 한들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비참하게 느끼든 말든 변하지 않아. 내가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 하면 고독사 당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독사 당한 사람들 중에 그러면 뜻공이님 오늘 저거 쉬겠습니까? 오늘 늦게까지 진행하거든요. 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어떻게 말할 건데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아까 얘기했잖아.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난 혼자 죽는 것도 원치 않으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다. 난 결혼해야겠다. 근데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럼 혼자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냥 되는 것보다 이혼해가지고 다 털리고 혼자 되는 게 더 비참한 거야. 훨씬 더. 이혼율 높잖아요, 여러분. 엄청 높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혼의 상당수는 그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원인이 크잖아요. 벌이가 시원찮아가지고. 식구를 못 책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둘이 먹고 사는 거, 가족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어요. 토끼님, 반갑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고, 일본의 유품 감정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서 유품 감정관이 하는데 수요가 주지 않는다고 스피너시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우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난 토끼님한테도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일본보다 더 빠르잖아요. 이게 서울이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서울이 특히 수도권이. 아까 지방은 준장년층이잖아. 사실 준장년 고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청년 고독사입니다. 얼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가장 생기 넘치는 나이대, 꽃다운 나이대 이걸 당하는 거야.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소득권에 몰려있어. 더 몰릴 가능성이 큰 거야. 왜냐 앞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이 입성을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정착한 사람들도 많고 잘된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만큼 못된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서울이 여러분 버티기 정말 힘들어요. 카포니도 아시겠지만. 특히 기존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힘들지만 타지에서 넘어온 사람들. 특히 가족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들. 제가 함부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특히 가진 거 없이 온 사람들은. 나간 돈 너무 많잖아, 여러분. 내가 많은 돈 벌지 않으면 충당이 안 되잖아. 한국이 지금 토끼님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청년 고도수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수도권에. 뉴스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딱 집었냐 하면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 청년 고독사가 일어난 지역이 다 수도권이야. 부천, 서울 이쪽이라니까요. 서울 신림동, 특히 신림동, 노량진동, 봉천동 이쪽
특히 심해요. 특히 본청동, 신림동은 지금이야 좀 잘 됐지만 원래 거기가 빈민촌이었잖아요. 아직 옛날 흔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잖아. 쪽방촌도 많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하자드라고. 바이오 해저드. 바이오 해저드가 유망 직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품 정리사. 유품 정리사가 바이오 해저드 아닙니까? 그 특수청사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유튜버 중에 그 김세별님이라고 유품 정리하기, 그러니까 그 유품 정리사 겸 바이오 해저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유명하죠. 그분이 적은 책도 있어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점점 젊은 사람들이. 그분은 서울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 직업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건 정부에서도 기관에서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이미 이게 먼저 들어왔었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냐? 일단은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플렉스 하면 안 됩니다. 카펀이 얘기하는 것처럼 푸어짓 하면 안 돼요. 주식 비트코인 그 가운데 자빠지고 가는 사람들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도 없어. 장담 못 합니다. 뒤를, 이게 청년들이 보면, 요즘 청년들이 내가 꼰대같이 보이겠지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뒤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뒤를 안 볼 수 있습니까? 100세 인생인데. 뒤를 안 보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인생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이게. 자빠지면 재도약하거나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요. 아까 중장년층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특히 나이 먹은 상태에서 빚이 있으면 다시 못 올라와요. 이래서 힘도 없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벌이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바이오 해자드가 이제 특수청사랑 이제 유품 정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수청사 하면서 한 분이 이제 유품 정리를 같이 하는 거죠. 한 명은 이제 그 뿌리고 소독약 뿌리고, 한 명은 이제 그 이제 유품 있잖아요. 뭐 돈이나 귀중품 같은 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서울에 사시는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 배달시켜 먹고 눌러라 거리면 안 돼요.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겠지만, 일을 못 하게 되면 생각해야 돼. 일을 못 하게 되면. 서울이 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완전 제대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서울에 계신 여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서울에서 좀 내가 좀 산다고 뭐 인프라 좀 하고 뭐 문화생활 즐기겠다고 막 쓰면 안 됩니다. 막 쓰면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 지금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 특히 여자분들이 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좀 잘렸잖아 이게. 뭐 실업가 봐봐도 그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평생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실업급을 만들면 안 되죠 이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예,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특히 술, 담배, 특히 음주가무 자제해야 됩니다. 특히 백수분들. 제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백수 유튜버 분들 몇 개 봤는데, 좀 그분들한테 좀 말리고 싶은 게, 특히 백수분들이 술을 많이 드세요.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 자기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어. 왜냐 술 먹으면 술 먹고 자면 그 좀 우울한 기혈이 이제 좀 희석되니까 그것 때문에 술 드신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 결론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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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특히 혼자 살면 술만 먹고 뭐 안주나 뭐 밥을 안 챙겨 먹거든요. 밥만 안 챙겨 먹고 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병, 두 병, 세 병 되면 쌓여가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히 간이라는 건 무서운 게 간을 한번 나빠지면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간이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간은 회복이 안 됩니다, 장기 중에. 그래서 갑자기 막 간 안 좋아져가지고 막 합병증 되면 갑자기 쓰러지고 하면 못 일어나서 막 죽는 경우도 있어. 막 허우적대다가.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있지 말고 네. 외출도 좀 해야 돼요. 제가 외출하고 운동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 가다 운동하다 쓰러져 누군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집에 쓰러지면 누가 알긴 알겠습니까? 길 가다 뭐 내가 자빠지고 혹시나 못 일어나면 지나가다가 누가 볼 수 있는 거야. 금방 발견이 돼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뭐 쓰러지고 갑자기 사람 아픈 거는요, 금방 발견되고 누가 도와달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면 웬만해서 아무리 사이가 가깝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119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냐 말이에요.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백수분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챙기라. 건강 챙기고 집에만 있지만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보나마나 밥도 안 챙겨 먹고 맨날 깡소주 마시기 뻔하다. 아니 밖에 나간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다. 운동하는 게 뭐 10원 한 푼 드냐. 어? 뭐 신발만 입고 그냥 옷만 챙겨 입고 그냥 땀 좀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상쾌해진다. 자, 그런 말씀 눈에 들리잖아요.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주기적 외출하고 운동한 사람하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이 건강 차이는 확 벌어집니다. 특히 백수분들 잘 들으세요. 백수 있어도 내가 진짜 건강해져야 된다고. 건강하게. 건강해야 내가 다음에 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제도하고 꿈꿀 수 있잖아요. 몸이 이미 페인인데 면접 갔는데 헬스도 안 좋고 황달에다가 핏기도 없어. 그 사람 누가 뽑아 쓰겠냐고요. 일하다 혹시나 뭐 자빠질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제가 고독사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뭐 고독사 사건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거에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독사가 사건 나오면 아 그래 나는 건강 잘 챙기고 좀 더 열심히 살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뭐라도 해야겠다. 몸 좀 챙기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감겼으면 좋겠어요. 약간 경각심 같은 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 돈 앞으로 돈 어디 뭐 이상한 데 쓰면 안 되겠구나. 여윳돈이 있어야겠구나. 구독자의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보통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뭐 돈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구독자가 돈 없다고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하면 대부분은 쓸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병원 갈 돈 없는데 술 먹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술만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보면 가보면 이제 외상이야. 외상으로 걸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호박 나루토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중앙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많아요. 임대 아파트 같은 데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그 근처 슈퍼에서 외상을 많이 해가 술 사 먹어요. 보통 기초생활 수급비용 나온 돈을 다 술 사 먹는 데 돈을 써요. 그래서 보면 중아파트 가면 특유의 술 냄새가 있어.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있어요. 그 건물 입구 들어가면 그거 무슨 냄새냐 하면 맨날 그 나이 드신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돈 받으면 맨날 술 사 먹어. 맨날 그 자판 펴놓고 있잖아요. 만원 안주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딱 들어가면 냄새가 있어. 제가 이거 왜 하냐? 제 친구가 중아파트 살아서 맨날 놀러 갔었거든요. 그게 아예 건물 자체에 배겨 있어요. 일반 아파트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그 시멘트 냄새가 아니야. 약간 찌든내, 막 약간 똥오줌도 섞여. 왜냐하면 거기에 막 노산망냥 똥도 싸거든요. 거기에 급하면 계단에 막 똥 싸져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비상구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막 약간 찌든 데가 좀 나요. 이게 아무리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청소하고 해도 예, 그거 보면 그 중국 아파트가 항상 이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소주 까놓고 맨날 그 매치 있죠. 뭐 건어물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맨날 뭐 술 먹고 가잖아. 그럼 거기서도 맨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 서로 뭐, 대구라 치면 팔론산 불로 막걸리 있잖아. 불로 막걸리에다가 뭐 맛있는 참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비싼 안주도 못 먹잖아. 맨날 그래서 새우깡에다가 그 멸치 안주 멸치하고 그 오징어 땅콩.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보면 노상방뇨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도 오줌을 많이 싸. 똥오줌 같은 거. 보통 기본 어떤 아파트 가보면 이제 기본 에티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뭐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 내 거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영구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뭐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노산방, 이 아파트 이 벽이 가면 노산방의 흔적이 다 나있고, 네. 그리고 길바닥에서 누워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문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예전에 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독사가 이게 좀 너무 이걸 외면하시고 너무 이제 나쁘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 들으면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난 제대로 살아야지. 난 열심히 살아야지. 난 정말 그래도 건강 관리하면서 내가 좀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돈이 없어가 병원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한정환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아시겠죠? 건강하게.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